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규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배운 게 이 문화 관련한 정책, 이런 쪽에 대해서만 제가 경험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강연 요청을 받고, 어떤 내용을 좀 가지고 또 어떤 주제로 우리 이 춘천에 계신, 강원도에 계신 분들한테 좀 말씀을 올릴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더니 사실은 이 강원도 춘천이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주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이 뿌리의 역할을 한 그런 중요한 그런 지역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주제를 이 한류 문화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강연하는 자리가 보니까 굉장히 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문화부에 있을 때도 저희들이 이번 정부에서 이 문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연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그 중에 저희들이 하나 고민했던 것이 너무 큰 인프라 시설, 너무 큰 문화 시설, 여기저기에 전부 가지고 있는 게 문예회관 이런 것들인데 활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조그만한 공간, 작은 공간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커뮤니티 센터가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낸 게 작은 영화관, 또 작은 미술관, 작은 도서관,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번 정부에서 이런 조그만 공간들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우리 주민들과 가까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국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문화 융성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이런 공공시설에 이런 미술관,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좋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또 이 대학과 연계해서 이런 좋은 인문학 프로그램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살아있는 이런 문화 정책, 문화 융성의 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봐서 좀 더 뜻이 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서두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류 문화의 위상과 미래 지향적 과제,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절로 해야 되나? 넘어가지라. 여기 우리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류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네. 한류 많이 들어보시고, 특히 한류는 우리 춘천이 이 한류의 아주 뿌리가 깊은 그런 고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류는 아시아를 거쳐서 이제는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품격, 한국의 브랜드, 이런 것들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한류가 드라마에서 시작돼서 K-팝,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분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식, 화장품, 생활양식으로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한류의 그런 현황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류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한류는 지금 한 3기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1기는 드라마 한류,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드라마 한류. 드라마를 중심으로
그 드라마 속에 들어간 우리 한국의 문화, 또 한국의 생활상 이런 것들이 특히 아시아권의 소개가 많이 되면서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뭐 그러한 그 기회를 많이 제공을 했죠. 한류 2기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싸이, 소녀시대 뭐 이런 것들 다 기억하시죠? 예?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된 그런 우리 한류 2기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한류 2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한류 3기는 최근에 우리 현상들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한류가 드라마 그리고 K-팝과 같이 이렇게 어떤 제한적인 분야에서 발전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3기 한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컬처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K-컬처.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드라마 또 요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는 뭐 영화, 애니메이션, 뭐 웹툰 뭐 이런 분야까지 쭉 발전하고 음식, 한식, 화장품 이런 다양한 생활 양식까지도 변화시키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장르를 확장하는 이런 쪽에 지금 우리 현상을 저희는 한류 3기라고 이렇게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계신 현황은 한류 3기에 지금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상들을 간단히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라마는 한류에서 이 드라마에서 시작됐죠. 한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이 뭐길래라는 이 드라마. 예. 이 한류 얘기 나오면은 이 사랑이 뭐길래는 꼭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랑이 뭐길래가 사실은 중국의 CCTV에서 방영한 거는 97년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80년대 후반부터 우리 한국 드라마들이 특히 동남아 지역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그 뿌리 역할을 많이 했고 그런 그 마중물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겨울연가 기억하시죠? 겨울연가 우리 춘천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이 있죠. 예? 어떻게 보면 겨울연가와 이 춘천, 우리 강원도가 한류의 어떤 그 한 획을 그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남이성 지금 올 한 해 보니까 연간 한 300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 그리고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이 방문을 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우리 이 한류사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런 좋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저 나무들 아시죠? 나무숲. 나무 이름이 뭡니까? 메타세코야. 지금은 메타세코야 나무 다 알지만 불과 몇 년 전에도 다 많이 못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한류를 통한 또 남이섬을 통한 우리 한류 문화의 확산이 저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네? 우리 드라마 대장금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란 시청률 86%, 뭐 홍콩 방송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뭐 이런 시청률을 보였죠. 여러분들 뭐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몽 들어보셨죠? 특히 이 주몽은 거의 다른 드라마들이 주로 이 여성 중심의 그 드라마였던 거에 비해서 이 드라마는 굉장히 남성성을 강조하는 그런 드라마로 여기 나와 있듯이 이쪽 지역에 이 남성 팬들이 많이 확대되는 그런 이제 효과도 많이 거뒀고 우즈베키스탄은 뭐 5차례 방영한 뭐 이런 그 좋은 사례도 있고요. 별에서 온 그대는 뭐 여러분들 더 많이 들어보셨죠? 뭐 드라마 내용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 부가적인 그런 효과를 많이 가져왔죠. 치맥 문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치맥 문화. 대구에서는 그 치맥 페스티벌도 이루어지죠. 예? 뭐 그런 문화도 만들고
이 왕치산이라는 분, 중국 공산당 서열 6위 왕치산, 이 한국식 전통 문화의 승화라는 뭐 이런 아주 그런 그 의미 부여도 했고, 이 왕치산이 지금 그 시진핑 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유명한 태양의 후예, 바로 최근에 작년도에 이 그 열풍을 거뒀죠. 태양의 후예라는 열풍. 그래서 동영상 사이트에 뭐 26억 뷰가 이렇게 온라인 사이트에서 회자가 되고 송중기 팬미팅이 뭐 5분 만에 매진되는 뭐 이런 효과를 거뒀죠. 물론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사드 때문에 여러 가지 중국과 이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 아마 이제 사드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나면은 다시 또 그동안에 그 소원했던 관계가 아마 급속히 또 회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한 한류가 1기라 그러면은 2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K-팝을 통한 한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K-팝은 그동안에는 우리 드라마 한류는 주로 어디에서 환영을 많이 받았죠? 주로 아시아권입니다. 뭐 중국, 동남아시아 아니면은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그런 중앙아시아 쪽, 뭐 물론 뭐 이란 이런 쪽도 많이 했지만 영향을 받았지만, 그런데 이런 이 K-팝은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좀 세계로까지 유럽으로까지 확산되는 이런 이제 계기를 많이 만들었죠.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르몽드 르 피가로 어느 나라 신문입니까? 예? 프랑스.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예? 영국. 슈피겔. 거기는 써있죠. 독일. 예? 요게 우리 K-팝에 관련된 그런 그 기사들입니다. 다 최근 거죠. 2010년 이후에. 요 공연, K-팝 공연은 런던에 있는 트라팔가 광장에서 우리 K-팝 공연을 한 작년도에 한 그런 내용이고요. 모스크바에서 K-팝 공연에서 환영식 우리 아이돌들 환영하는 뭐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 언론을 많이 접하시고 방송에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우리 K-팝 스타들 잘 아시죠? 빅뱅. 저 위에 누군가요? 저 위에 오른쪽에 소녀시대, 샤이니. 이 아저씨는 뭐 너무 잘 아실 거고. 여러분들 싸이 기억하시죠? 싸이. 유튜브 역사를 새로 쓴 우리 이 싸이. 싸이가 지금 춤추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뉴욕입니다. 뉴욕. 뉴욕. 여러분들 이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기 한류는 K-팝이 주도했습니다. K-팝이. 물론 이게 단선적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 다 연속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계속 발전을 하고 또 K-팝은 K-팝대로 발전을 해가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한류가 K-팝 드라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한식, 우리 뷰티, 또 패션 이런 생활 문화로 확산돼서 한류 문화, 한류 소위 말하는 문화에만 그치지 않고 이것이 산업과도 연계되는 이제 이런 그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작년도에 중국의 이 아오란 그룹이 인센티브 관광을 왔습니다. 그래서 4,500명이 한꺼번에 치맥 파티를 하는 뭐 이런 장면이고요. 저기는 이제 그 면세점에 그 한국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려고 하는 그 관광객들 그런 사진. 여러분들 뭐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고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패션, 한국 패션 쪽에도 굉장히 우리 한류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에도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1기, 2기, 3기 한류를 통해서 한국어를 알고 싶고 특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세종학당입니다. 세종학당. 그 세종학당이 불과 몇 년 전에 몇 개 되지 않던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 200여 개 이상 지금 늘어났습니다. 중국에서도 중국어를 보급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 기관일까요? 이름이? 우리가 세종학당이면 중국은 공자학당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자학당, 세종학당이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학당이 앞으로 더 좀 활성화를 시켜서 공자학당을 이렇게 앞서는 이제 그런 날이 오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한류를 1기, 2기, 3기 이렇게 쭉 해서 분류를 해서 쭉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한류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느냐. 이 K-팝은 쉬운 노래, 또 춤 중심의 이런 콘텐츠가 아주 창의적이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는 이 문화의 혼전성,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또 감동할 수 있는 이런 주제로 접근을 했다. 이런 점들이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에 이제 인터넷이 이 발달로 특히 이제 SNS가 발달되면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거를 단시간 내에 그리고 동시간 내에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드라마나 K-팝이나 이런 한류의 그런 바람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좀 또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 한류 콘텐츠가 처음에는 어떤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고 우리 한국의 브랜드를 알리고 한국의 자긍심을 알리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한국 소개 차원에서 시작됐던 것이 이제는 산업과 연계를 통해서 산업과의 융화를 통해서 이제는 실리를 찾아가는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이제 이런 쪽으로도 한류가 커가면서 이제는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한류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돼서 밑거름이 그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이 한류가 우리가 이 공식적으로는 97년 뭐 사랑이 뭐길래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20년 정도 왔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90년대 중반까지 정부에서 상당히 마중물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한 곳이 어디냐? 해외 공보관이라는 곳입니다. 아마 우리 육동환 원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 해외 공보관이란 제가 요거를 왜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한류가 시작된 것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한류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고 국가적으로 브랜드도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처음의 목적은 한국을 알리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이런 일들이. 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배경은 사실은 그렇게 순수한 목적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해외공보관이 70년 초반에 만들어졌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예? 어떤 시대입니까? 예? 그거는 좋은 의미고. 박정희 정권 또 80년대 초반 중반까지 누가 통치를 했습니까? 전두환 정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고 좀 친한 이런 그 이미지를 좀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 문화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아니면 국민들한테 접근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해외 공보관이고 해외에서 이제 공보관들이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해외 문화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80년대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말 긍정적인 역할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80년대 특히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 해외 문화원 그 다음에 해외 공보관들이 한 일이 뭐냐?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일들이 우리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영화, 뭐 이런 거를 그 나라 주제국에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94년부터 97년까지 초대 베트남 공보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에 제일 대표적인 일이 바로 우리 한국의 드라마, 그 당시에 장동건, 고소영 뭐 이렇게 굉장히 손지창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드라마를 우리가 베트남어로 더빙을 하거나 해서 베트남 국영TV에 방영을 해서 그 당시에 시청률 지금으로 치면 왜냐하면 베트남에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드라마들이 들어가면 한 정말 60% 70% 이상 이런 그 시청률을 거둔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